안녕하십니까, 솔루션 연구소입니다. 자, 대학교 입결과 그 다음에 입시 요강이 이제 다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경희대학교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입결이 나왔지요. 그래서 경희대 입결 나왔다, 얼마는 가능하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예고편을 좀 날리면 정시와 수시 종합에서의 백분이나 성적을 좀 비교해 드릴 거고, 어떤 과를 좀 추천을 좀 해 드릴 건데, 이제 부제로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대충 오늘 영상의 컨셉을 아실 수 있습니다. 100장 지원한다면 이 학과를 노려봐, 경희대학교 편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자, 수시 6장, 정시 3장의 카드를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. 보통 이제 컨셉이, 야, 나는 대학교만 가면 돼, 절대 재수는 안 할 거야, 낮춰 쓰겠다 라고 하는 학생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. 이 기대 심리라는 게 있죠. 여러분들 성적과 학교를 알아보시면 늘 아쉬울 겁니다. 그래서 야, 내가 하얗게 불태우더라도 한 장 정도는 상호를 질러봐야 되지 않겠어? 특히나 정시보다는 수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좀 있죠. 야, 6장 중에 한 장은 소신 지원, 말은 소신 지원이지만 이제 속내는, 아,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 않고 약간의 운빨을 좀 받아야만 갈 수 있는 학교나 학과를 지르는 경향이 있는데, 그렇다면 경희대학교에서는 어느 과 정도가 이제 그렇게 좀 해당이 되겠느냐라고 좀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보면 됩니다. 자, 무슨 말이냐? 네오 르네상스와 정시 전형에서 4년 동안 입결이 가장 낮았던 학과를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. 자, 무슨 얘기냐면, 먼저 정시 전형인데, 정시 이제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되긴 합니다만, 아무래도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시도 운빨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, 일단 국수탄 평균으로 뭐 최근에는 70% 입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, 뭘 해봤냐면 평균 입결이 가장 낮은 5개 학과를 좀 뽑아봤습니다. 그냥 전체로 뽑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문이과를 좀 구분을 해야 될까 싶어서 이과 기준으로 해봤는데, 2019학년입니다. 왜 4년 걸 하느냐, 수능 작년에 새로 다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, 이건 제도나 시험에 바뀌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경희대학교 안에서 이 지원하는 고3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선호도죠. 그러니까 야, 무조건 나 붙기만 하면 돼, 눈치 작전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정시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100점 기준이죠. 100분이니까 그 중에 87.9가 건축학과, 그 다음에 원자력 공학과 같은 경우가 89.3점 정도가 나왔답니다. 경희대 입학처 자료입니다. 그래서 밑에서부터 좀 긁었고, 생과대라든가 그 다음에 일체능계는 좀 많이 제외를 좀 했습니다만, 그래서 건축학과, 한방생명공학과, 환경공학과, 스마트팜과학과, 원자력공학과, 요 5개 정도가 입결이 낮은 뭐 탑5, 베스트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좀 뽑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2020년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슷한 것도 좀 있지요. 스마트팜도 겹치고 건축도 겹치고 사회 기반 시스템이 100분위 점수로는 좀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. 자, 2021년도로 넘어가도 비슷한 과들이 좀 보일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사회 기반 또 나왔죠. 스마트팜 나왔죠. 요거 좀 특이하게 나왔네요. 식물 환경 신소재 공학과, 이름 겁나 긴데 여기 이제 87.7%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최근 거죠. 바로 작년 새로운 수능 시스템이 적용된 입결이 나와서 영상을 찍는 거긴 합니다만, 우주과학과가 훅 올라왔고, 물론 이건 거꾸로 순이니까 건축, 사회기반 또 나왔죠. 그러니까 최근 4년 정도. 그러니까 낮은 과, 100분위가 낮은 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난 무조건 붙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눈치 작전 같은 걸 할 텐데, 이 눈치 작전 같은 경우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, 당일날 마감하는 날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찔렀더니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죠. 작년에 연대 같은 경우가 지구과학 시스템학과가 마감날, 정시 마감날 뭐 0.7인가 0.8대 1이었다고 합니다. 이제 지구과학과죠. 그런데 옳구나, 이과다, 올해는 이과다라고 몰리는 바람에 경쟁률이 전체 이과에서 탑을 찍는 경우도 생겼습니다. 그러니까 매년 입결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. 하지만 4년 정도 데이터를 좀 묶어서 이렇게 좀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, 이런 과들이 리스트업이 됐고,
파란색은 한두 번, 이 빨간색으로 된 친구들이 4년 동안 평균 냈을 때 과반수 이상의 이 밑에서부터 5개 학과 정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. 만약 내가 정시에서 배짱 지원을 할 용기가 있고 경희대에 원서를 하나 넣을 수 있다면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과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고민을 하시거나 원서 들고 그날 클릭 준비를 하신 다음에 눈치 작전을 하시면 확률을 요만큼이라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문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9학년도 보시면 특징이 있죠? 어학과, 아종, 가동학과. 자, 대부분 어문 계열이 19학년도에서는 입결이 좀 낮은 학과였습니다. 넘어가면 2020학년도에도 한국어학과나 스페인어학과, 일본어학과 정도가 있었고 국제학과가 90.3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입결이 그때 낮았습니다. 글로벌 커뮤니케이션도 90.0점으로 이 순위 안에 좀 들어있고요. 2021학년도 넘어가면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. 통번역학과 빼놓고 어학이 들어갔죠. 2022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까 이과에서도 겹치는 과들이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문과는 조금 더 눈에 잘 보이죠. 어문 계열이 전체적으로 좀 낮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러시아나 스페인어학과 같은 경우가 좀 낮게 나온 수치입니다. 자, 경희대 문과 보면은 일본어, 중국어, 스페인, 프랑스, 러시아, 한국어 대체적으로 어문 쪽 학과들이 입결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. 정시 기준입니다. 그럼 수시는 어떡하냐? 자, 수시는 내신 전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가 바뀐 부분도 많고 고고 연계 전형이라고 해서 막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로 한번 기준을 좀 잡아봤습니다. 이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경희대에서 굉장히 명칭을 오래 썼고 10년 이상 나름대로 체계화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형이죠. 굉장히 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뭐 고교 기여대학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선정이 돼서 경희대 같은 경우 이 종합전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전형입니다. 그런데 여기 제가 서류평가 점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이 서류평가를 한 다음에 3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보죠. 즉 경희대학교 입학처에 가시면 서류 점수와 그 다음에 면접 점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뭔가 3대7로 비율을 때리려고 하다가 내가 원서를 넣는다. 오늘 컨셉이 나는 자신 있어. 경희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. 보다는 내가 경희대 쓰면 왠지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종가는 못 쓰겠고 그나마 좀 입결 낮은 날 잘 삐집고 들어가야겠어. 라는 컨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면접보다는 서류 점수가 좀 더 영향력이 있고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서류 평가 점수 기준으로 과를 선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건 전체 경쟁률 정도인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회기반 원자력 건축 응용수학 자율전공학과 아까 정시랑 봤던 부분에서 과들이 좀 겹치는 거 보이시죠? 사회기반, 주거환경, 컴퓨터공, 건축, 소프트웨어 컴퓨터랑 소프트웨어가 2020학년도는 좀 낮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2021학년도입니다. 정보 디스플레이도 나와 있고 건축공학이랑 사회기반은 자주 등장하고 있네요. 작년 겁니다. 우주과학, 사회기반 또 나왔습니다. 원자력, 아까도 한번 봤죠? 응용수학과. 자, 넘어가시면 대충 이렇습니다. 좀 더 가지수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회기반과 건축공학, 원자력, 응용수학 이런 과들이 종합전형에서도 서류평가 기준으로 생각보다는 좀 낮게 매칭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참고하실 건 뭐냐면 정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종합전형도 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, 즉 면접으로 어느 정도 3배수 안에서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좀 넣어서 그런데 실제로 이 학과들 아주 탑 클래스가 아니라 중이나 중하위권에 있는 학과들은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왜 4년치를 설명을 드리냐면 그래도 한 4년치 보면 주목되는 과들이 전통적으로 조금은 약체인 학과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 문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정시랑 아주 비슷하죠. 어학과들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낮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올 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점수 자체가 등락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5개 정도를 뽑았을 때 어느 과들이 겹치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역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. 종합이나 정시에서 지를 때 좀 참고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. 물론 입결을 최근 거나 작년 거나 재작년 거 보시겠습니다만 다 과를 정하기 전에
좀 참고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고 매년 차이가 있죠. 눈치작전하면 시소 작년에 약했다고 쓰면 올해 올라가고 올해 세서 안 쓰면 내년에 또 내려가고 하는 이 시소가 있지 않습니까? 그 패턴 따라 썼더니 또 2년 연속 올라가거나 2년 연속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년, 5년 정도는 데이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후보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. 하지만 뻔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으나 재수할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면 배짱지원이나 이런 거는 좀 과하게 지르는 건 하나 정도 진짜 미쳤다면 두 개 쓰시면 꼭 적정도 쓰셔야 되는 정도의 기본 전략은 세우셔야 하죠.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과를 떨어지더라도 이 학교를 떨어지더라도 안 쓰면 후회할 것 같다. 하얗게 불태우고 수시 카드 한 장을 버리더라도 써보고 떨어져야 후회하지 않겠다 라는 심정으로 쓴다면 참고하시라 이겁니다. 자, 그나마 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문과는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어문 쪽이 전통적으로 좀 약체입니다. 대동소이 할 수 있습니다만 탑5 안에 대부분의 어문학 계열 과들이 들어있던 반면에 이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문과보다 좀 차이가 있죠. 굳이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.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경희 정도만 쓰려고 해도 나름 학생부를 많이 관리를 하는데 내가 2, 3년 동안 준비했던 학생부의 색깔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과들이 좀 튀어나오는 변수들이 있을 수는 있죠. 하지만 비슷한 과들은 있었다. 굳이 따지자면 문과에 비해서 이과가 조금 더 여러 개 학과가 등장했다라는 정도입니다. 자, 입결이 나와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교 위주로 해서 과보다는 네임밸류를 본다면 이런 거 괜찮다라고 간단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